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11편 조문의 16번째 글 신착. 이 편은 11편은 문제가 많은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자 금계 유력을 읽었을 때 참 우리가 이런 걸 아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글의 편견 없이 봤을 때 신착의 병은 이게 도대체 신에 뭐가 붙었다는 얘기죠? 신의 신착이라고 하는 병은 그 사람의 몸에 그 몸이 무겁고 허리 가운데로 냉증이 있어서 마치 물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고 형체는 마치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하나 도리어 불가라고 반자를 썼다고 하는 건 뭐죠?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갈증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수분 변조로 온 몸인 수분 변조로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신착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수분 변조로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우리 몸에 고여 있을 때 이 사람은 대충 보편적으로 갈증을 일으키는데 내가 생각한 의도와는 다르게 이 사람의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글에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리어 갈증이 없고 했지만은 보통 갈증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자리하며 그나마 소변은 잘 보고 음식은 예전과 같이 똑같으며 그러니까 음식상에 소변 자리하고 음식 상태는 별로 크게 이상이 없다. 근데 병이 하초에 속하는 거로 자 이 조문은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병의 증상이지만 요거는 병의 하초에 속한다. 이거는 누군가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이다. 근데 굳이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어도 믿을 필요는 없다. 근데 몸이 과로로 인해 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죠. 과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보다 지나치게 일을 많이 했다든가 심신이 피로하다든가 어쨌든 간에 과로해서 땀을 흘려서 어떤 경우는 표라고도 하도 옷 안으로 그 차가운 습이 오랫동안 얻은 것이니 허리 이하로는 냉하고 통하야 마치 배에 그 무거운 것이 5천 정도의 그 옛날에 그 동전을 전대를 둘러싼 것 같으면 감초, 건강, 복령, 백출탕으로 치료한다. 참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읽었을 때 우리가 이 조문을 읽었을 때 얼마나 조문이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장황한데 정작 처방의 구성 조건은 뭐냐면은 감초, 건강, 복령, 백출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이 친숙한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한 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친숙한 약. 굉장히 이런 걸 어떻게 쓸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처방 구성을 뭘 할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와 같이 간단한 단순한 약으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방을 생각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한 처방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건강이라든가 백복이라든가 백출이라든가 감초의 효능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은
비록 이 신착이라는 병명은 문제가 있지만 이와 같은 증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보는 증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뭐 통치방으로 결국은 통치방으로 오적산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오적산을 쓰더라도 이런 거를 보다 더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제 해석을 보면은 이 병증을 앞에서 나온 조문의 증상들 있잖아요. 이 병증을 습가의 병이라고 여겨도 A, B 이렇게 써 있자 죄송합니다. 써 있자 A 제가 요 누차 말씀드렸죠. 이렇게 A로서 B로 여기다. 또는 어떨 때는 여기다가 이자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병증으로서 습가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만 신착의 병이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신착이라고 하는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또한 감촉, 건강, 백복, 백출탕으로서 이 처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돼요. 습을 말리고 술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것은 그래도 옳지만 이 처방을 가지고서 토를 보호하고 비를 따뜻하게 한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후세 사람들은 요 개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 병증이 신착이 병이 됐던 비착이 병이 됐던 간착이 병이 됐던 또는 무슨 폐착이 병이 됐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와 같은 처방을 쓰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습과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풍습 상박이라고 하는 병증이 있었잖아요. 그것 연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글이 변했을까? 문체가 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풍습이라고 하는 병인의 원인으로서 그를 유도한 반면에 여기서는 신착이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고서 병증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체가 변했다. 문체가 변한 건 뭐죠?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사장, 신장의 기능이 소실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맥상, 부맥하면은 붓고 누르면 어지러운 것이 마치 구슬이 돌아가는 것 같다. 더욱더 아래로 척맥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는 죽는다. 그야말로 환타적인 소설이죠. 참 이런 게 이제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금계유력 이거는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금계유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계성이에요. 누군가가 막 억지로 글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이게 오장 변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계유력에는 풍습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오행 그러니까 육기의 변증을 가지고 육기를 가지고서 병증을 논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장의 개념 가지고 오장의 배속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병증 그러니까 맥상을 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글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금계유력을 권위를 실추시킨 글이죠. 이런 것들은. 자, 촌관척을 부지하고 이렇게 가볍게 눌러보고 안지 조금 더 깊게 눌러서 폐, 간, 심, 비, 신의 사장맥을 아는 것은 황당무계한 설이죠. 이와 같은 조문들로는 부족했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빨 사이에
괴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이 소리죠. 예,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글이잖아요. 그죠? 중경서 제가 항상 그러죠. 그 어떤 글에 보면은 자 군원이 혈안거든 막 여러 종류의 학설들이 막 난무할 때에는 항상 중경에 절충해야 된다. 중경에 뭐에 절충하죠? 중경서에 말하는 게 중경이 정문에 절충해야 돼요. 중경에 어디 총간척이란 맥도 쓰질 않았어요. 거의. 그 후세 사람이 갖다 집어넣은 거지. 패맥이 있고 어디 간맥이 있고 그러겠어요. 오장맥이 어디 있고 육부맥이 어디 있겠어요. 후세 사람들이 3부 9로는 막 해가지고서 가볍게 누르면 간맥이고 깊이 누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단맥이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귀신 잡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소리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글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단호하게 이런 것은 글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온병을 공부하든 뭐든 다 글을 보면은요 이게 이거 문제가 있다. 여기선 우리가 받아들일 게 무엇다라는 거. 예, 여기에 분명히 좋은 글도 있죠. 병증에 관한 거, 또 처방에 관한 거,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3초의 기능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갈부에 3초의 기능이 약간의 그 하자가 있는 경우, 상초의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은 잘 예를 들어서 뭐 하품이나 트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선생이 가로되 상초가 중추기를 받아서 화를 조화롭지 못하면은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트림을 한다. 하초가 가라면 윤여하고 소변을 약간 질질질질 흘리고 대변을 실수할 수가 있으니 그 기가 화를 이루지 못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니 바로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은 낫는다. 참 이거 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공리예요. 공리.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글을 한번 보세요. 글을. 상초가 가라앉아. 상초의 개념부터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중초의 기를 받는 데 있어서 조화롭지 못하면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에 우리 한의학에서 당신은 기혈이 부족해. 기혈이 불화해. 이거로 통용되지 않는 병증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인데 그게 뭐죠? 기혈이 부족하다. 기혈이 불화하다.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들은 중경의 글에도 간혹가다 있죠. 위기불화. 위기불화, 위중불화하고 위기불화. 위중불화할 때는 반화사심탕류지만 위기불화할 때는 승기탕용을 쓰잖아요. 그것도 개념이 틀리죠. 그것도 제가 분명히 거기서 말씀드렸죠. 위중불화나 위기불화는 정문이 아니라고. 네. 이와 같은데 우리가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 보고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당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면역 기능이 문제가 있음으로써 어떠한 병독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고방이에요. 고방의 뜻이에요.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죠.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당신은 기혈이 부족하다. 다 틀린 말이 아니죠. 기혈이 부족한데 수기가 어디에 정체되어 있느냐, 열이 있느냐, 없느냐, 진액이 고갈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변비가 있느냐, 흉욕고만 있느냐.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방의 원칙에 의해서 복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해타, 연말,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해타, 연말, 9월, 애기 부재자는 이것은 다 유음 때문이니
이럴 때 뭐뭇이 되다가 아니다. 요거는 그 사성에 있어서 거성에 들어가요. 거성. 뭐뭐 때문이다. 뭐뭇을 위하다. 여러분도 글 간혹 가다 보면은 금계요략에 요 같은 글 표현법이 있어요. 예, 요와 같은 표현법이 있어요. 뭐뭐는 뭐뭇이 된 것이다. 뭐뭐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도 가급적이면은 금계요략을 쓸 때는 금계요략의 필법에, 좋은 필법에 따라서 글을 쓴다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생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세방 공부하신 분들은 생강에 대해서 잘 압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생강이 바로 이와 같은데 위중유음이라든가 흉중유음에 생강이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러나 상초가 중초위기를 받는데 미화해서 소곡을 소도시키지 못하고 트림하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치료하겠는가? 왜?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거 뭘 가지고 치료해야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유음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독을 구체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생강이나 건강이나 바나라든가 백출이라든가 이런 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용적으로 바로 사군자탕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군자탕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사군자탕이 막연히 보기제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비위 허손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비위 허약하다는 것이 바로 유음이에요. 그러니까 사군자탕이 굉장히 명처방이죠. 향사육군자탕 거기에다가 더 증량시키면. 그런데 이렇게 상초가 중수기를 받는 데 있어서 조화롭지 못했을 때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느림이 하품하거나 트림하는 경우에는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을 치료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모호한 글로 표기되었을 때는. 자, 이른바 상초가 트러블이 생긴 것은 폐기가 허하다는 뜻인가 아니면은 다른 뜻인가? 하초가 가라다고 하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신양이 허증이라는 뜻인가 아니 무엇인가? 알 수가 없죠. 설령 중경이 병증을 근거하지 않고 병인을 논할지라도 중경 같은 사람이 논할지라도 이것은 공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중경이라고 해서 황제라고 해서 기백이라고 해서 깜빡 죽으면 안 돼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리라는 거예요. 제가 공리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자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지.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되죠. 근거가 없이 얘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한의학은 전부 다 이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 첨수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훈련이 됐을 거예요. 단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이치를 터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갈림길에서 단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경이라고 해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중경을 배우지만 중경의 법을 어길 때는 중경도 우리가 배격해 해야 돼요. 사가가론의 열이 이것도 잘 읽어보세요. 열이 상초에 있는 자는 이로 인해서 해소를 하니 이것은 폐유가 되고. 자, 여러분 열이 중초에 있으면 견하고 대변이 굳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열이 하초에 있는 경우는 혈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변 상태가 예를 들어서 방울방울 떨어져서 소변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는 거죠. 대장에 한기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새똥처럼 이렇게 묽게 쭉쭉 나오거나 열병이 있어 열이 있는 경우는 장에 열이 있으면서 설사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대변의 어떤 그런 상태가 예를 들어서 기름 낀 것처럼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질 설사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장에 한기가 있는 사람은 하체가 무겁고 또는 혈변을 보기도 하고 열이 있는 사람은 치질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만히 해보세요. 이 글은 바로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글을 봐야 되느냐? 이와 같은 조문은 본과 말이 앞과 뒤가 뒤집어진 것이니 바로 잡으라야 물리가 접속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소증이 있는 것은 폐유가 되니 우리가 이것은 폐용에서 배웠죠? 해소증이 있으면서 가래라든가 침을 뱉는 경우는 폐유가 되니 이것으로 열이 상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변이 굳어졌고 복만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열이 중초에 있구나, 위기불하구나, 위가 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열하고 인비불통자에 이 사람은 열이 하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대체로 물동처럼 이렇게 싸는 경우는 이 사람은 대장이 냉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대장에서 나오는 어떤 뭐랄까 변이 약간 이렇게 기름 끈적끈적하면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에서 이 사람은 장에 약간 이질 설사같이 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인이 하중하고 변열할 자에 소장에 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치질에 소장에 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그나마 앞에 조문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나마 견병 기원의 개념이죠. 예.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베끼도록 견병 여러분 그만큼 우리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터득을 해야 돼요. 예. 견병지원. 자, 이게 병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병의 원인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글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는 증거지만 안목이 미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증상을 봐도 설령 그 병증을 볼지라도 그 병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열병 상초, 열병 중초, 열병 하초, 대장의 유한 유열, 소장의 유한 유열 이런 식으로 중경은 그게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해수가 폐유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열제 상초 때문이 아니며 유음이 협렬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유음이면서 한사가 협하는 경우도 있고 협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제, 상초, 중초, 하초, 대장, 유한, 유열, 소장, 유한, 유열 이것은 후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학설의 뜻을 든 사람은 대략 이런 것을 대체로 이와 같은 말들을 취하지 않는다. 예. 그런 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